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가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리면서 투심이 계속 가라앉았고, 특히 이번 자동차 관세는 협상용이 아닌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을 위한 조치라 이러한 관세율이 완화되거나 특정 국가에 면제될 가능성도 낮아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다시 증시를 뒤흔들고 있고, 다음 달 2일부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혀 이번 자동차 관세는 철과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예외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는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점진적 관세 부과를 근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예외가 생긴다고 해도 향후 4년간 자동차 업계가 기존 상태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그간 증시는 트럼프 관세가 협상용이라는 시각이 강했고 실제 관세 부과는 없고 오히려 교역국가의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면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트럼프 관세가 협상용이라고 판단하는 시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소폭 올라 273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 5% 이상 치솟아 291달러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완성체 업체보다 이번 관세 부과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앞으로 중형 SUV 시장에서 전체 차량의 약 50%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테슬라의 모델 Y는 미국 내 생산으로 주가는 잠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부터 완전히 무사한 것은 아니기에 관세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고 생각이 들며, 이러한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부품 가격에는 영향을 줘 그로 인한 전기차 비용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차량 부품은 모델에 따라 60에서 75%가 미국에서 제조되지만 나머지 부품의 대다수는 멕시코에서 생산이 돼 지금은 수입 부품의 가격이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비록 미국 내 생산 때문에 새로운 관세에 덜 노출이 됐지만 지금은 이러한 정책에 승자는 거의 없어 앞으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결국 이러한 수요는 당분간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제시해 현 주가보다 무려 50% 낮은 수준을 밝혔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최근 217달러라는 저점을 깨고 현재는 중국 시장에서 노후화된 차량 모델과 제한적인 주행 보조 기능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게다가 테슬라는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배터리와 같은 부품들을 수입하는 테슬라도 생산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GM의 주가는 이날 장중한 땐 8% 이상 하락했고, 포드 역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 스텔란티스는 4%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도 소폭 하락세를 보여 이틀 연속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은 과매도 상태에서 잠시 반등은 했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 강한 확신이 부족한 상승이었음을 보였고, 여기에 200이 이동평균선에서 전형적인 조정을 받고 있어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200일선을 돌파해서 얼마나 탄탄하게 버티는지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우리는 증시의 전체 흐름과 새로운 매매 기회의 지속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 아직 광범위한 상승 모멘텀은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 활동이 둔화는 하겠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이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해 534달러까지 올라왔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방법은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투자 방법은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시장 가격이 저평가됐을 때 매수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단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크셔는 1965년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19.9%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이는 투자 세계에서 전설적인 성과로 평가받기에, 참고로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0.4%에 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증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를 하고 있기에 버크셔는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이러한 증시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이러한 안전자산은 다시 단기 조정을 받고 대표 기술주들이 올라가야 증시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애플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상승해 223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애플은 최근 관세 정책과 AI 이슈로 인해 주가는 단번에 208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현재 주가는 200이 이동평균선에 걸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UBS는 최근 애플의 AI 기능 개선이 없어 아이폰 구매 수요가 줄고 보유기간이 늘며 아이폰 빅사이클 희망이 흐려졌다 밝혀 목표 주가를 236달러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편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코어위브의 주식을 대거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코어위브를 주당 40달러에 2억 5천만 달러어치를 매입할 계획이라. 코어위브는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AI 칩을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AI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날도 2% 이상 하락해 주가는 단번에 111달러까지 내려왔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데이터 센터의 임대 취소와 연기가 현재 수용 예측보다 과잉을 빚는 공급 때문이라. 여기에 지금은 중국 규제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 중국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을 쓰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 이러한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엔비디아의 H20 칩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해 6월 110달러를 찍은 이후 150달러와 11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밤 엔비디아가 110달러 선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여전히 87,000달러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88,000달러라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난 3개월 동안 하락세는 완화되고 있기에 실제로 1월 중순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오다 3월 12경 76,000달러 아래까지 하락은 했지만 이후 반등을 하며 기술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민주식인 게임스탑은 전날 비트코인을 매수할 계획이라 밝혀 12% 상승은 했지만 이날은 다시 22% 폭락했고, 제프리스는 15억 9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57센트의 1분기 실적을 밝힌 이후 이날은 10%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는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혀 이날 3% 가까이 상승했고, AMD의 주가는 제프리스가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이후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에너지 관련 회사인 리버티 에너지는 모건 스탠리가 동일 가중치에서 과체중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5% 이상 상승했고, 모건 스탠리 리버티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 증가 테마에 노출되어 있다 밝혔는데요. 이어 반려동물 소매업체인 페코헬스는 연간 수익이 3억 7,500만 달러에서 3억 9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 밝혀 이날 주가는 32%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